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연금 개혁을 하는 척만 하다가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과도기적으로라도 공적연금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한 정책 대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 김 작가님부터 먼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가. 아니 국민연금은 사실 단순합니다. 그냥 그 산수를 잘하면 됩니다.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. 예, 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거니까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대안은 없죠. 근데 그게 그 국민들이 너무 부담이 크고 사실 뭐 직장인들한테는 뭐 이걸 뭐 한꺼번에 뭐 9%를 15%를 올리고 이러진 않을 거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면 요즘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나 다 조금씩 다 올랐기 때문에 그냥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고 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 또는 어쨌든 지역가입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국가에서 좀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저출산 고령화 말만 이렇게 하지 출산율이 출생률이 세계에서도 제일 낮은데 연금에 대한 뭔가 좀 혜택을 주는 건 되게 적은 겁니다. 적어요. 그러니까 아이 둘을 낳아도 12개월. 그것도 부모 중에 한 명에 대해서. 예. 이 정도의 혜택만 더 주거든요. 근데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 12세 받을 때까지 쭉 주고 어지간한 나라는 애 하나에 3, 4년씩 연금가입 기간을 1년 인정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애 둘 정도 키우면 한 8, 9년 그냥 다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그 혜택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 소장님도 좀 추가 의견 있으면 예,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연금 통합이나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좀 더 절박해져야지.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성이 나옵니다. 여기 연금 재정도 좀 국민연금도 나빠지는 게 눈에 확 띄고 이러면은 좀 개혁이 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개혁을 해야 되니까 쉬워지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국민연금이 문제가 뭐냐면 사각지대가 많고 또 하나는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과거에 고소득자였던 사람 혜택이 많지만 뭐 자영업자나 조금씩 내는 사람은 혜택이 적거든요. 이런 사람들한테 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없을까.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전에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건 노인들이 이제 한국의 빈곤율이 높지만 또 부자들 중도 노인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노인들이 노인 연대를 위한 어떤 기여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들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해도 여기 영향이 없습니다. 이분들한테 이제 뭐 또 지금 연금이 과세도 되고 있어요. 근데 그것도 2002년인가부터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받는 사람이나 지금 뭐 곧 받을 사람들은 영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좀 자기가 연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여금을 이걸 좀 세금이라고 하기는 뭐 세금 좀 그러니까 좀 노인들끼리 연대를 할 수 있는 기여금 형식을 좀 내자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기초연금 같은 재원을 써서 폐지 줍는 어려운 노인들이 좀 적어지게 했으면 좋겠다.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농촌입니다. 농촌에 가면은 그 대부분 농민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. 수령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될 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그 재력이 있는데도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. 그게 이 제도의 맹점인데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은 꽤 갖고 있습니다. 농지나 뭐 이런 집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데 또 소득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빚이 좀 있습니다. 뭐 농협에서 농기계가 하는데 빚이 있고 또 재산은 부동산은 농지 이런 것은 기준 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평가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실질적인 재산과 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도 있어요.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니까. 근데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잘 잡히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그 연금화를 지금은 이게 뭐 농지연금 제도라든가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거든요.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이것을
들어야만 여기 나중에 다른 연금을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부동산이 어떤 세대 간 대물림의 수단으로 쓰이는 걸 좀 적게 하자. 그랬으면 이 부동산 연금화를 좀 의무화하자. 독일이 아마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많이 가지신 분한테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주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정부에서 갖고 그것을 처분한 다음에 그 상속인들한테 정리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여가면서 지금 지출을 많이 좀 하고 미래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여야지 젊은 세대들이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분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자, 김 작가님, 혹시 이제 오늘 토론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뭐 표 갖고 오셨는데 아직 소개 못한 거 있으시면 네, 지금 기초연금 얘기가 나와서 표 4를 보시면 네. 이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라고 네.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하위 70%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주잖아요. 되게 아주 독특한 연금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선정기준액을 보면 2016년 이후에 102%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. 같은 기간 중위소득 인상률은 27.8%예요.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포괄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? 그만큼 새로 노인 세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높다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선착순으로 70% 똑같이 35만 원, 30만 원, 40만 원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이거 30만 원, 35만 원 해줄게, 40만 원 해줄게 계속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. 예, 일단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적연금도 많이 안정화되고 퇴직연금도 활성화되고 뭐 주택연금도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선착순식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특히나 이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. 기초연금 받을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버려요.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아무리 늘려도 실제 가장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. 이런 모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하우상박 형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우리나라 기초생계급여랑 좀 통합을 해서 노인 범주형 소득보장 체제를 아예 만들어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은 한 90만 원, 100만 원씩 드리고 대신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줄여나가는 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줄여나가고 또 범위도 뭐 중위소득 뭐 얼마 이하 분들에 대해서 드리고 무슨 인구의 몇 %가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혁신을 한다면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도 큰 부담 없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연금, 기초연금만은 노인이 옛날 그 노인이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죠. 지금 노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꽤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옛날에 폐지됐던 노인들처럼 생각해서 30만 원, 40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 소장님도 좀 추가 발언 있으면 해주시죠. 예.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. 저는 뭔가 좀 같은 호랑이를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좀 그려서 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연금 개혁은 절실하거든요. 연금은 복지제 중에 가장 먼저 생겼고 또 가장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국가 100년 대계를 그린다. 그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꼭 했으면 좋겠다.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냥 또 윤 정부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조금 손대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통합을 못하면은 통합 방안이라도 만들자가 아니면 좀 과도하게 갖고 있는 특수직 연금의 혜택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최소한도 기초연금 가장 문제가 많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이제 공존시키느냐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이번 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진정성을 한번 시험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부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